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하는 언니들의 덕이 순이입니다. 네. 코로나가 2.5단계? 2.5단계.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가격리 중인데요. 어렵게 만나서 오늘 첫 영상을 찍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죠, 저희가? 우리가 만나게 된 동기가 방통대 그 멘토. 제가 1학년 때 멘토 신청해서 우리 순이 언니를 순이 씨를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벌써 4년이 됐고, 저는 졸업을 했고, 저도 졸업을 했죠. 네, 작년에 졸업을 했죠. 그래서 네. 우리가 공통점 화제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찍어보자 해서, 네. 오늘은 방통대 후기? 네, 입학을 하게 된 계기하고, 혹시 지금 이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 편으로 나누기로 했죠. 앞으로 세 편으로 해서 첫 번째 오늘은 계기, 뭐 방송대 장점이라든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에서는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 세 번째 편에서는 졸업을 하고 나서의 뭐 진로라든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방통대 들어가는 게 정말 어떻게 들어가게 되고, 그게 정말 누구나 다 되는 건지, 뭐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뭐 느끼만 하면 된다. 사실 그래요. 느끼만 하면 다 들어가요. 느끼만 하면 다 들어가는 데를 뭘 굳이 다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많이 줄었죠, 학생이. 많이 줄었죠, 요즘에. 하지만 방통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혹시라도 궁금해할 거, 우리가 그러니까 방통대 들어가기 전에 궁금했던 거를 우리가 우리한테 질문하면서 답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덕희 씨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일단 고졸이었죠. 제가 고졸이었는데 제 친구는 이대를 나오고 제 주변에 다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열등감에 많이 시달렸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나는 나중에 대학을 가리다 라고 생각했지만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다가 계속 주변에서 이렇게 방통대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나하고 상관없다. 뭐 내가 이제 문화센터를 가거나 어디 공부해도 사람들이 사이버를 다닌다, 방통대를 다닌다, 그런 사람을 우연히 많이 봤어요. 그러던 중간에 용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제가 이제 44살쯤 문화센터에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60이 넘으신 할머니가 방통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통대 교육학과를 4년 만에 졸업을 했다고. 그때 제가 문화센터 다닐 때도 방통대 나오신 중국어 공부하신 선생님이 또 저한테 제가 수업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죠. 수업은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영문학과 나온 사람한테 영어야를 잠깐, 뭐든지 전 잠깐 배워요. 배웠다가 제가 잠깐 그렇게 끈기 없이 배웠던 사람이라서. 근데 그 할머니가 60에 졸업을 하셔서 어머니 어떻게 방통대 어렵다는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들 한 번 볼 때 나 10번 봤어. 그래서 그러면 나도 10번 보면 되니까 공부도 못했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년 있다가 입학을 하게 됐죠. 우리 순이 씨는? 저도 뭐 솔직히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다니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애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는 다른 거에는 신경 쓸 그런 여력도 없었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신장이 좀 나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신장 투석을 받게 되면서 병원하고 집하고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보니까 정말 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돼가는 것 같다. 그때 한창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려고 있는데, 왜 영화에서 보면은 왜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 빨리 걷는데 어떤 딱 장면 하나만 막 내 눈앞에 이렇게 느리게 가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하철 그 광고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신입생들 모집 광고였었는데, 방송대 모집 광고가 정말 슬로우 비디오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나는 무조건 저기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는데 신랑은 당연히 반대를 했죠.
왜 하려고 하냐고. 근데 몰라 난 무조건 할 거야. 그래갖고 정말 그렇게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원서 내고 바로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보통 12월 달에 원서를 받죠. 저는 이제 추가 모집. 추가 모집. 저는 12월 달인가 그때 맞아요. 그때가 아마 정시 모집은 그때고. 제가 강북에 있으니까 강북에 있는 그 북부교육청 각 지부가 있거든요. 해화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방통대가 여러 개 지부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서 입학원서도 받고 그래요. 저는 해화동인데 가고 그랬어요. 성적증명서도 띄고 거기서 성적증명서 뛸 때 난 내 성적을 처음 봤어. 충격받아. No! 그래서 방통대는 아무나 갈 수 있구나. 여러분 IQ 100도 가요. 아니 근데 네. 유아교육학과나 네. 지금 그렇죠. 이제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쟁률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뭐 진짜로 이제 입학은 저 쉬웠지만 졸업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졸업하는 게 많이 힘들죠. 근데 저는 잠깐 스터디 활동을 했지만 졸업을 다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터디 활동 하는 사람 대부분은 하죠. 네. 하여튼 졸업이 쉽진 않다는 거. 그래서 아휴, 그래도 사이버대- 다 해요. 열심히만 하면. 사이버대 나오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그 구청에 이렇게 구인안에 보잖아요. 그러면 사이버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방통대에 대한은 인정을 해줘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걸로 나중에 또 무슨 문헌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분명히 봤거든요. 사이버대는 이렇게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왜 사이버대는 해당 사항이 없지? 거기에 딱 돼 있더라고요. 4년제 졸업인데 사이버대 제외.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체크하고. 그치. 이왕이면은 어차피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학비도 굉장히 저렴하죠. 훨씬 저렴하죠. 뭐 대부분은 장학금을 많이 받아요. 그쵸. 장학금도 학점 많이 한 있고. 2점 얼마 되면은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가 또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국가 장학금도 있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싸요. 그렇지. 보통 사이버대는 한 150, 180? 그 정도 하지 않나? 근데 지금 저희는 보통 입학금에 포함해서 40이 안 40. 되고 그러니까 책값까지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책값이 한 7만 원, 예, 9만 원 예, 다 해도 책값도 정말 싼데 그렇다고 해서 책의 질이 낮으냐? No. 책은 진짜 그럼 다른 학교에서도 다 인정한 한 교재니까요. 네, 책을 보면 광통대가 대충 하는 공부는 아니구나 할 정도로 저도 교과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교재가 솔직히 이 방송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책이 맞아요. 좋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스템이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강의 이렇게 보는 시스템이 좀 훨씬 더 세련돼 있어요. 제가 사이버대 그 몇 개 과목을 들었는데 영상 자체가 좀 우리 학교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그 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있지만 방통대를 우리가 왜 이걸 썼느냐, 뭐 졸업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약간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목요? 맞죠. 네.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그렇죠. 알아줬으면. 그리고 또 공부했던 사람들이 더 인정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 서울대 나온 사람도 영문학을 가고 또 그럼요. 중어중학 가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저도 사실 영문학과가 꿈이었지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어떠세요? 방송대 이제 나오셨으니까는 이제 그 방송대가 참 좋았다는 점, 장점이 있지 않겠어요? 장점은 일단 제가 갖고 열등감을 극복했다는 거. 그 고졸이 갖고 있는 그 열등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이 뭐 다 대학을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하지만 저가 지금 50이 넘었거든요. 제 또래에는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많았지만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 너무 커서 그걸 극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방과후 수업 강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나 혼자 느끼기에는 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라든가 그런 사회적으로 조금 내가 자존감이 좀 높아져서 그런지 대우가 달라졌다고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기회가 좀 많아졌다고 할까? 네. 아무래도 이력서에 뭐 하나 더 한 줄 더 들어가니까.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뭐 그거 하나 딸라고 비리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당당하게 정말로 우리는 정말 시험 다 일일이 혼자 봤고요.
성적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아,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공평해야 될 거, 기회에 공평한 거는 시험 보는 거는 정말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점도 있지만은 솔직히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사이버는 아니지만 온라인 수업 위주로 사람들을 그렇죠.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동아리 활동 외에는 우리 과에 대한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기회가 많지 기회가 않죠. 없죠. 진짜 네, 기회가 없죠. 없죠. 네. 뭐 그거는 자기가 찾아야 돼. 자기가 웬만큼 적극적인 맞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학교 소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누릴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야 되고 본인이 학과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친구가 필요해. 나는 다행히 멘토인 우리 순희 씨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한 거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스스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어리신 딸이 분들은 있거나 괜찮은데 아들이 있거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좀 맞아. 컴퓨터랑도 친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좀 힘들고 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들어올 때 정말 주변에 뭐 가족들이 그렇죠. 있어갖고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스터디를 들어가시는 것. 스터디를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아들이나 딸 혹은 방통대를 나온 누군가의 처음에 이제 앞에 가이드를 좀 안내를 받으셔야지. 그리고 정말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멘토링 제도 그거 정말 쓰시면은 굉장히 좋으셔요. 그리고 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멘토링 있잖아요. 그 과에서 있죠. 멘토라 그러죠. 그거 뭐죠? 선생님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 생각 안 나는데요. 그 멘토 해준 선생님 있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도움을 청하면 학교에서는 무엇인지 도와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맞아. 방법은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찾아갈 때는 처음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나 오리엔테이션을 가서 진짜 맞아. 네. 거기서 뭐 이렇게 스터디 활동도 소개받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다니는 교육학과에 저런 친구들이 있구나. 거기서 많은 나는 막 내가 늦었다고 내가 이제 내가 47에 무슨 공부를 했는데 갔더니 막 50 넘고 60 넘으신 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분들도 저렇게 왔는데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의지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들이 약간 응집해 있어요. 저기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렇게 모임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안심이 돼. 그리고 모르는 걸 서로 막 물어봐. 그러면은 서로 물어보면서 또 조금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 왜? 거기 선배가 있거든요. 아까 저희가 잠깐 모르고 지나갔던 그게 1학년 들어가면은 튜터 제도라는 게 있어요. 튜터님. 네. 이 제도가 우리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가장 큰 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튜터 제도를 이용하고 또 사이트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면 다 가르쳐줘. 그리고 어디로 오라 그래. 거기 가면은 가장 자기 집에서 가까운 그 방송 학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네, 솔직히 이게 이제 혼자 공부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카페 있죠. 카페 네, 방송대 방송대인의 카페. 이야기라고 정말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된 카페. 거기다 모르는 거 있으면요, 엄청들 잘들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일단 방통대를 가시게 되면 정말 막 70대 어르신이나 또 그 이상 진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워드도 좀 배우셔야 되고 컴퓨터랑은 일단 친해져야 돼요. 검색 정도는 좀 하실 수 있고 맞아. 이게 이제 저도 맨날 레포트 같은 거 쓰다가 날려먹고 컴퓨터만 앞에 가면 저는 작아지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너무 아직도 컴퓨터가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레포트를 하다가 몇 번 날려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도전 정신도 좀 있긴 있어야 돼. 해보면 별거 아닌데 말이야. 진짜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송대에 막 들어오고 싶은데 하도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정말 거기 졸업하기 너무 힘들다. 악명이 좀 높아요. 저희 학교가 솔직히 졸업하는 거. 그러니까 입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졸업하는 건 거의 한 20%? 그 정도로.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면은 다 졸업합니다. 꼭 굳이 4년 안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학점만 뭐 그럼요. 그냥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난 회사 다니고 막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한 학기에 6과목 안 듣고 뭐 2과목씩 저는 지금 공부를 못했다고 하지만 저 나중에는 그래도 평균은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자격증 3개? 건강가정사도 자격증인가? 아, 예. 그래요? 맞아요. 네. 나오진 않지만. 나오지 않지만 건강가정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그리고 평생교육사. 우리 순희 씨는 사회복지사도 1급 땄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통대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자격증에 대해서도 좀 문외한이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었었지. 그런 길이 되게 왜 자격증 내 친구는 아직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도 4년대 나왔는데 사회복지 자격증 따려고 뭐 1년을 넘게 공부하더라고요. 학점 따는데. 근데 방통대 들어가면은 거기서 연계 전공을 하게 되면은 연계 전공도 할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 과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쉽게. 저는 다른 거는 다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직장 다니는데 뭐 야간 대학도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왕이면은 사이버보다는 방송대로 들어오셔갖고 제가 뭐 사이버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질이 틀리기는 정말 틀린 것 같아요. 사이버대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근데 우리는 방통대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홍보하는 입장이 된 거지. 왜냐면 진짜 좋으니까. 아니 장단점이 물론 있어. 나는 지금 졸업을 했지만 너 사이버대 갈래, 방통대 갈래 얘기하면 우리는 바로 1초도 안 돼서 방통대. 방송통신대학교. 그만큼 퀄리티가 높고 정말 저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교재 하나만큼은 솔직히 서울대에서도 인정해주는 곳이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우리 교재. 어우 좋은데? 라고 인정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교재는 진짜 좋아요. 교재도 좋고 다 서울대에서 출신이니까 서울대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인생은 서열이 뭐 어쩌죠. 서열이 있어요. 평등하지만 노력에 대한 서열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거기서도 인정해주는 교재고. 교재가 좋아요. 그리고 나는 들어와갖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는 무조건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 거의 다 서울대야. 거의 다 서울대야. 그런가? 그렇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정말 공부하고 싶다. 일단은 한번 들어와갖고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막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니면 말지. 하지만 졸업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졸업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산책을 하다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들 용기를 못 내시고 계속 망설이고 저도 한 20년 망설이다가 제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47살에 들어와서 47, 48, 49, 50에 졸업했으니까. 그래. 일단은 들어와서 1학기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렇지. 일단 해보는 거지 뭘. 그렇게 해서 아마 공부하시면은 참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계기. 우리의 계기는 뭐 여러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방송대를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제 방송대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 전에 방통대 이야기였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가 있듯이 이제 21세기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눠서 앞으로 우리가 받았던 출석 수업이나 레포트 형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희 다음 편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죠? 방통대를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 공부 방법 그리고 스터디 활동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주로 교육학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학과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조금이라도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팁 하고 방송대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전액 장학생이었고요. 저는 장학금을 딱 3번밖에 못 받았어요. 아유 잘하신 겁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팁,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한 팁을 살짝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덕이 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